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영어강사학교 김한성입니다. 오늘은 언어 형식과 준동사를 축약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끝낼 건데요. 말은 거창해요. 인간의 발달과 영어의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언어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언어의 기능은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거에 이의 있는 사람 없으면 이건 무조건 100%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경험에 좀 집중을 해서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거와 함께 언어의 형식을 함께 대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억지로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인간의 발달과 동시에 이 언어가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녹여낸 거라고 신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럼 이제 주어 동사라는 게 나오는데, 자, 누가 보입니까? 아기가 보이죠. 아기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어떠한 특징도 우리 몰라요. 하지만 얘가 뭐 하는 건 우리 알고 있나요? 존재하는 건 알고 있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있구나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경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Here I am, 나는 있어. 어디에?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파생된 게 there is, there are 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존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두 번째가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출애굽기라는 엑소더스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야? 내가 존재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존재하다라는 게 이렇게 비동사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고 거울을 보면서 혹은 내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의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이 아이가 여기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얘는 남자야, 얘는 아기야. 이렇게 명사적인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블론드야, 얘는 하얘. 이런 형용사적인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I am a baby, I am cute 같은 나를 설명하는 형식, 이게 주어 동사 보어의 형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주변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주변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형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인식할 때 우리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물건이나 이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건 모두 명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명사밖에 될 수 없고, 그거 예시를 보면 I feel something, 난 뭔가를 느낀다. I touch a ball, 나는 공을 만진다와 같이 세상을 인식하는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가고, 혹은 엄마가 엄친 딸을 데려오면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요,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뭘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만 생각해보면 누구누구에게라는 건 이 대상은 사람이죠, 혹은 물건이죠, 동물이죠. 그러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뭔가를 준대요.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준대. 그럼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두 개가 나오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I give you a hug, 나 너에게 뭐죠? 포옹을 줍니다. I gave you my heart, 당신에게 하트를 줬어요. 자, 이런 형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감상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채로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가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멀리서 오다가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떨 거야?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형태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는 목적어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게 나와요. 그건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I feel you suffer. 나는 느낍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가 들어간 거냐면 당신이 고통받고 있겠다라는 상대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I consider you a leader.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는데 당신을 리더라고 고려합니다라는 문장도 봤을 때 당신이 리더입니다라는 상대를 고려하고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식을 전체 한번 정리했을 때 이 첫 번째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보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이 형식들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만지고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주고. 하지만 마지막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것도 있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이다라는 타인을 생각하는 타자 보려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고차원적인 형식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주어에 제가 지금 다 전제를 주어 자리에는 I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기에는 나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주어 중심적과 목적어 고려라고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목적어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목적어를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새로운 문장이 이렇게 껴맞춰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오형식은 두 개의 절의 결합이다라는 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는 이게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에서 이 주어, 동사가 새롭게 들어간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형식은 두 개의 절의 결합이라고 했으니 우선 우리는 절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문장이에요. 뭐라고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이 그냥 문장으로 끝나기보다도 문장이 어떤 문장의 주어가 되거나 문장이 어떤 부분의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부어가 되는 걸 우리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형식은 결국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절의 사용은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처럼 절의 사용은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머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섬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고 더 많은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라는 하나의 자리에도 문장 단위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라고요? 절. 뭐라고요? 절. 절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이 절의 대표값은 누가 있냐면요, that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that. 얘는 명사절도 형용사절도 부사절로도 다 쓰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의 대표값인 that을 한번 볼게요. 자,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 절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 안에 동사 누구 있어? run.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인 is가 진짜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줍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뛰는 것은 좋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여기도 that 있죠? that 안에 주어 동사 잡을까요? meditate.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누구? benefit. 이 두 번째 동사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줍니다. 자, 당신이 매일매일 명상하는 것은 너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볼게요. 자, 이 that 안에 동사 있어요. 누구? love. 두 번째 동사는요? gives. 이 두 번째 동사가 진짜라고요. 여기서 왜? 끊어줘.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영어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영어의 속성은 뭐냐면 영어가 혐오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혐오한다는 건 뭘까? 자, 쓸데없는 정보를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도 막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미사역구, 장황하게 열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정보를 제거하는데 영어에서 대표적인 쓸데없는 정보 중에는 쓸데없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는 비동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누구요? 명사랑 비동사인 쓸데없는 정보라는 거죠. 예를 가지고 한번 쓸데없는 정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문장들이에요. 자, 이 문장, 특히 이 대절 안에서 쓸데없는 정보는 누가 있냐면 people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건 다 좋다라는 건 의미가 사실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절에서 너가 매일매일 명상하는 것은 너의 정신건강에 좋다. 너라는 말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유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쓸데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That someone loves me, gives me energy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군가라는 정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얘들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은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that은 절의 대표값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사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대 영어를 사용하던 분들이 쭉쭉 사용하다가 이제 중세를 지나고 현대로 오면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 절을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 없는 명사는 지웠고 그래도 동사는 살려야 하지 않겠냐? 동사라는 의미는 있어야 우리가 뭐 의미 전달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동사는 살려. 어떻게 살려? 동사에다가 자, 어떤 장치들을 붙이는데요. 옛날 영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그런 유럽 계통의 사람들은 시제를 뭐로 구분했냐면 미래와 완료 시제로 구분했어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기 쉽죠. 근데 완료는 뭐를 포함하냐면요, 현재랑 과거, 지금 기준에서 현재라고 과거라고 불리는 그런 시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상 미래와 완료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졌고, 그럼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냐? 약간 뭔가 이렇게 지향적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to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 혹은 오늘날 말로 현재랑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ing를 써줍니다. to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나타내고 ing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거나 약간 과거로 집중을 해서 ing를 씁니다. 그러면 절에서 쓸모없는 명사를 줄이기 위해서 쓴 게 축약의 형태이고 그 축약의 형태는 두 가지 있고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 나눠주는구나.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절은 투부정사랑 ing로 줄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줄여보면은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To run, running, to meditate, meditating, to love, loving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끊기죠.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어주고 앞에를 다 주어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대표적으로 해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 축약까지 받고 우리의 오늘의 진짜 본론인 오형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설명을 지금까지 왜 했냐면 오형식이 사실은 절의 축약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를 한번 보면 자, 영어가 혐오하는 것, 쓸데없는 정보고 쓸데없는 정보 아까 절의 축약에서 명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집중해 줄 거는 비동사란 해도 쓸모가 없다는 것까지 잠깐 기억하고 그 장치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I consider you. 난 너를 생각해. 그리고 너는 리더야. 누구 겹쳐요? you 겹쳐요. 쓸모없어요. 그래서 합쳐요. 그리고 이거 축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에다가 투부정사나 ing 형태로 만들어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너를 생각하는 너가 리더가 될 거라고 볼까요? 아니면 리더인이라고 난 생각하는 걸까요? 현재죠. 그러니까 being을 써줍니다. 근데 being은 어떤 의미? 쓸모없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요. 그래서 I consider you a leader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I consider you, you're k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you 겹치죠? 그래서 you를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ing를 붙여줘서 being kind가 되는데 being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being 없애요. 그래서 나온 게 I consider you kind예요. 두 번째 볼까요? 자, I want you라는 말이 있고 you become a 일타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I want you. 자, 근데 나는 원해. 너는 일타강사가 돼. 여기에 담긴 뉘앙스는 우리가 이 become을 투부정사나 ing로 바꿀 때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난 널 원해. 일타강사가 되는 것을. 미래죠. 그러다 보니까 to become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I want you to become a 일타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I saw you. 난 널 봤어. You play soccer. 너 축구했잖아. 자, 그러면 얘를 이게 겹쳐요. 그래서 얘를 지워요. 그리고 얘를 투부정사나 ing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과거에 이미 축구를 했으니까 ing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I saw you playing soccer가 됩니다. 마지막, I made you. 난 널 만들었어. 너는 노래를 했어. 이게 어떻게 합쳐질 수 있냐? you를 지웁니다. I made you. 그 다음에 이 sing에다가 to sing이나 playing을 넣어요. playing a song인데 못하네요. playing을 넣습니다. sing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건 얘는 사실 예외예요. 누군가를 뭐 시키고 누군가를 만들다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로 봐줘야 되냐면 조금 더 이 주어의 개입이 심해집니다. 주어의 개입이 심해져서 주어의 개입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동사처럼 뒤에도 여기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키도록 개입하는 건 사실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사 원형으로만 씁니다. 이런 애들 우리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역 동사 make, have, let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건 예외. 근데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싹 다 정리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형식은 목적어를 고려하는 굉장히 성숙한 형태의 문장 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남에 대한 내용, 즉 남에 대한 절도 하나가 싹 들어간 게 오형식이고 얘네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자, 축약이 된 형태는 뭐냐면요, 이 겹치는 이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생략됐을 때 이제 being이나 to be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었죠. 얘네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의 축약형인 ing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누구를 시키다 라고 할 때 사실상 내가 누가 하도록 시켜도 결국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목적보호로 쓸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해 주시고, 그럼 우리 한번 명제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형식은 두 계절의 결합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어떤 과정으로 제가 설명드렸는지. 그리고 목적보호 자리에는 그 목적으로 나온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들어간다. 한번 기억해 볼게요. 먼저 to, 절이 축약됐으니까 to be나 being이 나올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누구?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을 축약한 거기 때문에 얘를 축약했을 때 동사에 뭘 붙인다? 투부정사나 ing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ing도 들어갈 수 있고 예외적으로 누구누구를 시키다라는 뜻에서 동사 자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우라고 하지 말았던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 영어나 내신에서 나오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분류시켜 드릴 거고, 특히 이제 목적보호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name, call, consider, keep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보호로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동사 두 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얘가 시키는데 이렇게 하도록 시킨다. 그리고 주어의 영향력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얘를 사역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나 ing를 쓰는 경우에는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형태, 절이 축약돼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싶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얘네들은
A로 시작하는 세 개 동사, E로 시작하는 세 개 동사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것들을 명제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경험의 그런 섬세함과 성숙도에 따라서 총 5개의 형태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5형식의 경우 마지막 개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경우에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문장 하나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장 하나가 섞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절에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이 절이 축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의미상 시간에 따라서 투부정사나 ing로 취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는 또 다른 절이고 얘는 축약이 된다.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 목적 보어 자리는 결국에는 이 명사와 관련된 새로운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 모두가 들어간다. 그 요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ing, 동사 원형이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